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8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48회에서는요, 자, 우리가 무효심판, 취소심판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회차부터 이어서 볼 건데, 그 전에 무효심판은 우리 117조에 규정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119조와 1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판들입니다. 자, 둘 다 모두 상표권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을 때 무효가 되고, 자, 등록은 됐는데 나중에 사용이나 이런 걸 잘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심판, 그게 취소 심판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의 요 차이,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이 왜 있으며 같은 심판이고 상표권을 소멸시킨다는 어떤 결과적인 건 비슷한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 다음 회차부터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 심판입니다. 무효 심판은, 자, 만약에 요 A와 B가 원래 뭐 유사한 상표였다고 치죠. 그러면 이게 상표가 원래 출원을 했을 때, 출원을 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등록 상표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지저명한 상표였다든지 그러면 이 B라는 상표는 거절이 됐어야 되죠. 등록 요건에 따라서 거절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등록이 된 거죠. 등록이 되면 거절 이유가 있음에도 등록이 되면 그게 이제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절 이유와 무효 사유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요건상 거절 이유는 대부분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게 등록됐다 하더라도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앞에서 제척기간이라는 걸 또 배웠었는데, 자, 무효 심판도 그렇고 취소 심판의 경우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자, 어떤 일정 기간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5년만 할 수 있죠. 34조 1항 6호부터 10호, 16호, 35조 이런 애들은, 그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척기간 같은 것들,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무효 심판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와 관련이 되게 높죠. 그래서 등록 요건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효 심판의 거절 이유와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근데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자, 만약에 이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무효가 확정이 됐어요. 만약 무효가 확정됐다. 그러면 무효 심판의 대부분 원인은 원래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게 등록됐기 때문에 만약에 무효가 확정됐다. 그러면 원래 상표권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자, 무효가 확정된 시점부터 원래 상표가 출원했었던 이 부분들, 이것까지 다 없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완전히 소멸합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효, 후발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들, 원래 거절돼야 될 게 등록된 거니까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이걸 이제 보통 소급해서 소멸한다, 소급표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소급 소멸. 그런 개념이 있는 게 무효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심판으로 갑니다. 취소 심판의 경우에, 자, 취소 심판은, 자, 등록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거절 이유도 없었어. 그런데 얘가 이제 사용을 뭐 잘못했다든지,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그전부터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면 불사용을 한 거예요. 상표를 일정 기간. 이제 3년 이상 불사용하면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되거든요. 뭐 다른 요건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등록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등록 후에 일정 기간 사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뭐 119조에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는 게 불사용 취소 심판인데, 아까 무효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취소가 됐고 취소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하여튼 취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이제 상표권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표권이 소멸한 거죠.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게, 무효 심판은 아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등록해서 취소되기 전까지의 요 상황에 대해서는 권리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침해했거나 그러면 침해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무효 심판은 완전히 다 없던 걸로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사라진다고. 하지만 취소 심판은 요 장래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의 큰 차이입니다.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자체도 실제 원래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게 등록된 게 무효 사유에 해당되고, 근데 취소 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등록 이후에 어떤 사용에 대한 것, 주로 사용에 대한 것들이 부정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들, 하여튼 등록 이후의 얘기가 취소 심판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과 이런 취소 심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어떤 하자가 언제 생겼냐, 하자가 만약에 이때 생겼던 거냐, 등록 전, 아니면 하자가 불사용이라든지 부정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 후라냐, 자, 이거에 따라서 무효냐 취소 사유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무효 취소 사유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다른 부분에서도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려면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효 심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효는 등록 이후에 사항이 아니라 거절 이후에 이게 이어지는 게 무효 사유고요. 무효 심판이 되면 쫙 가서 다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소 심판은 요 등록 이후의 문제다. 그렇죠? 등록 이후의 문제고 만약에 취소가 이때 되면 무효 심판과 다르게 취소 심판은 요때 소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효 심판은 하여튼 장래를 그렇고 소급해서도 다 없는 걸로 보게 된다. 그래서 소급표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취소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그래서 장래효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접근하실 때 무효는 등록 요건이고 취소는 등록 이후에 대한 어떤 하자에 대한 어떤 처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 취소 심판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궁금명은 이 길의 끝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렇지만 끝에를 가셔야겠죠. 하여튼 지금 이 순간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입문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 같은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48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윤영금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